2022년 7월 4일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재생 속도를 1.5배로 변경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왔던 지지선 중에 하나를 터치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선이 여기 붉은 선인데요. 그 선이 2279, 우리나라 코스피 PBR의 0.9배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거기를 살짝 터치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검정선은 여기 작년 5월에서 8월 동안 박스권으로 머물러 있던 이 가격 권역의 저점에 해당됩니다. 2266포인트입니다. 그 두 선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번 하락 마디의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그 점 중에서 코스피 0.9배에 해당하는 2279선을 장중에 터치하고 2276까지 내려갔다가 오후장에서 다시 약 반등하면서 2300포인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6월 23일날 찍었던 저점 2306선은 저점으로서는 강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역시 금요일날 그 저점을 깨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장중에는 1% 넘게 하락이 됐다가 그나마 좀 회복한 거를 위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계속 청취하시는 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지지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 지지선에 도달해서 살짝 도달하거나 터치하거나 깰 경우에 제 남아있는 현금 포지션을 모두 매수에 투입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주에 모든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이 일어나면서 꽤 괜찮은 수익이 찍혔었는데, 또 현재 그 장 시장 분위기를 그 상승폭에 취해서 망각해서 더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그 오전장 장 시작했을 때 찍혔던 그 수익이 오후장에 들어서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고, 장 마감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었던 것을 확인했던 하루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원칙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제 보유 자산 중에 20%가 수익이 났으면은 꽤 좋은 수익이었는데, 더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마이너스 8%로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60에서 2080 사이 이 선을 바닥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반등이 되어준다면은 약반등이 일어날 경우에 2460 부근, 2460선이면은 거의 이 검정색 선이 됩니다. 2460선. 그 다음에 강한 반등이 나와준다면
여기 PBR 한 배짜리입니다. 2530. 그 위에 전 저점이었던 2546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30에서 2550선까지도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보면 이곳마저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이 박스권의 상단을 2459, 2460선 이 검정색 부분 이 선으로 삼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능할 보다 더 현실적인 목표치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락룸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스닥의 박스는 여기로 저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693에서 771, 693포인트가 이 아래 검정색 선입니다. 하락룸이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그리고 오늘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역시 압도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출현되었던 하루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2% 하락됐지만 그래도 장중의 하락률을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선방했다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져서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됐고요. 수급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기관이 받쳐준 하루였는데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 코스닥은 뭐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역시 제가 가장 유의 있게 보고 있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만계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해서 현물을 팔고 있고 선물은 누적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안한 시장에서도 최소한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마저도 매도 포지션이 우위라면 저는 하락에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는 역시 오늘도 17조 원대에 머물렀지만 약하게 증가했고 선물 예수금 감소했고 예탁금이 좀 늘어났네요. 그리고 미수금은 오늘 줄었습니다. 크게 유의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거는 이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점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저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가 깨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저점으로 생각되는 자리는 2150선입니다. 2154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는 피보나치 0.618짜리입니다. 0.618짜리 여기 2156선입니다. 이 선입니다. 이 선까지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ADR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조금 한 번 더 빠지면 40 앞자리가 4자로 바뀔 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약한 시장이고요. 코스피도 54. 이거는 차트로 한번 볼까요? 차트로 보시면 그 지난 1년 동안 최저점을 찍었던
ADR 지수입니다. 62, 63, 그리고 2021년 11월 30일 날 찍었던 52.11, 52.11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58.97, 68, 근데 54입니다. 지금 1년 중에 이날 52.11 다음으로 가장 낮은 ADR 지수를 찍은 오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번 하락장에서의 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지수 차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150 혹은 2060 선 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 요번에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의 바닥을 봤을 때는 거의 다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저는 앞자리가 4자로 가는 거를 봤던 기억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52.71, 59, 62, 63, 그런데 오늘 51.77입니다. 근 1년 내 최고로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10월 6일 날 찍었던 52.71을 하향 이탈하는 ADR 지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을지 정말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SY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졌는데요. 지난 주말에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7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4일, 그러니까 4일에서 5일까지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 관련주들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움직이지 않을까 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잠깐 상승한 이후에 그 시초가가 거의 오늘의 최고가인 것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진행됐고 결국에는 시초가 부근이 오늘의 최고가가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SY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는 모습을 안 보여주다가 오늘 신규로 이 뉴스를 가지고 올라와 줬습니다. 이 오늘 재건 관련해서 나온 뉴스가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재건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 지원 요청을 했다는 소식으로 기존의 건설 기계 중장비 업체, 그 다음에 무슨 토목 건설 업체 이런 데가 상승한 게 아니라 SY 같은 경우 샌드위치 패널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을 지원했다는 소식으로 SY 같은 샌드위치 패널을 업종인 회사가 지금 상한가를 가주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기존에 움직이지 않던 종목이었는데 신규 편입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내일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인데요. 이거를 한 번에 깨줄 수 있을런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좀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와주는 형태들이 많이 다음날 출현되는 요즘이어서 너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젠텍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그렇고 기존에 편입되어 있다고 시장에서 알려진 바 있던 기업들은 모두 큰 폭의 하락 혹은 약보합세, 약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기존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거론되지 않았던 기업들이 신규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젠텍이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SY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신규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수젠텍 역시 신규로 원숭이 두창 관련 뉴스로 상한가를 가져왔습니다.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 진행 중이라는 소식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화전기입니다. 오늘 이화전기 관련해서는 러시아 기업인 에너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 이사회 의장을 만나서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에너테크라는 기업과 러시아 기업과 배터리팩 합작 공장 설립 구축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일단 상승이 연이틀 두 번에 걸쳐서 상승이 나와줬고, 그 상승의 시작 가격을 잠깐 이탈해 줬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로 끌어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우하향하고 있는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오늘의 상한가를 통해서 이날의 상승이 오늘은 참 방송이 안 되네요. 이날의 상승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기 상한가의 시초가를 기준봉으로 삼고 분할로 혹시라도 이 이화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초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분할로 대응에 봄직해 보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절반 이하 가격,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정도 이하 1200원 이하 가격에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이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상한가를 직행해 버렸네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최근에 상승을 이끌어왔던 종목입니다. 다른 여타 원숭이 두창 종목들은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을 한 종목들도 많고, 특히 미코바이오메드가 어떤가 볼까요? 이게 지금 기존의 원숭이 두창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잡아볼 만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이 오늘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네요. 이러고 있는데 휴마시스나 수젠텍 같은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은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기존의 상승을 이뤄냈던 곳에서 이탈해서
신규 종목을 발굴해서 새롭게 시세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내에 시장 안에 그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나와줬다고 해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약할 수 없는 요즘 시장입니다. 랩지노믹스입니다. 이것도 진단키트 업체인데 코로나19 신규 확진 수가 최근에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거의 지금 기존에 상승했던 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데 오늘 그 뉴스로 14%대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역시 뭐 여기가 일단은 매물대이니까 당장의 매물대이고 여기 내려오고 있는 파란색 선 이게 61선입니다. 여기 저항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지금 여기 상승에 나와줬던 그 뉴스 가지고 지금 계속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기가 테슬라 전기트럭 카메라 모듈 수주 소식으로 급등했었는데 그 뉴스로 인해서 캠시스가 동반 상승하고 했는데 그 뉴스의 여파로 지금 계속해서 시세가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에는 분할 매수로 혹시라도 매수 진입하시려는 분이라면 넓게 해서 분할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곳들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여기를 아마 뚫어내면은 좀 더 탄력적인, 이쪽에서는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왜 이러지? 여기 일단 2190원, 2200원 선의 저항을 뚫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IA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전력 반도체 사업 강화 소식이 부각되면서 IA가 여타 반도체 관련주와는 다르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하루가 되었습니다. 반도체라고 하기보다는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가 두터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푸른색, 파란색 61선입니다. 파란색이 61선. 요 부근에서는 강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900원 선, 900원 위에서부터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린 BNG입니다.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안으로 지금 계속해서 플라스틱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장중에 상승이 나와주면 오늘 제가 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수익을 줄 때 수익을 짧게 챙겨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매수 권역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요 굵은 푸른색 지점입니다. 그 위에서 살짝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유럽의 모든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벤츠와 BMW의 공급 이력이 있었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오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추세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평선들이 모두 밀집됐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이평선이 모두 밀집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방향을 결정지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윗방향으로 마치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계속해서 긴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런 때를 유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이평선들이 모여 있고 추세선을 그었을 때도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위치, 볼린저 밴드로 아마 표현이 되면 아주 좁은 폭의 밴드가 형성될 겁니다. 이런 곳에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제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일단 하락으로 나와줬는데요. 그 이후에 2760원을 저점으로 찍고 오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장 환경의 영향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범양건영입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부총리의 재건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 지원 요청했다는 소식으로 역시 모듈러 주택 사업을 했던 범양건영의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범양건영도 보면은 최근에 증시 지수 차트하고 다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지금 추세선 상단에 걸려지는 모습입니다. 여기 위에는 매물대도 역시 그동안에 하락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매물대도 많이 있고요. 장기 이평선들 241선, 481선 그리고 위에 61선과 121선이 모두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7%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6.7%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위로 갈 때마다 계속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요즘처럼 하락세가 우세인 시장에서는 그 상승을 장 막판까지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짧게라도 상승이 연출되면 그때 수익을 챙기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정도 선 4,000원 부근대에서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위치에서 받기보다는 안전하게 4,000원 부근에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는 지금 시장하고 다르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보면 쭉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평선들이 꼬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완연한 정배열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4월 7일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는데 이날의 종가를 지지선으로 삼고 혹시라도 이 정도 내려온다면 한번 받아보직하고 또 6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61선 부근에서도 한번 받아봄직합니다. 일진전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이전에는 일진 머티리얼스 매각 이슈로 인해서 일진그룹 관련주들이 시세를 줬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폭염
폭염 관련 뉴스가 전해지면서 송배전 업체들, 전력 관련 업체들이 상승을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일진전기 역시 상승을 가져온 하루가 되었습니다. 수급도 보시면은 투신 요즘 자금 거의 없어서 단타 치고 있는 투신이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모으고 있고, 외국인이 최근에 급격하게 팔고는 모든 시장을 팔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매수해 주던 모습이 보여줍니다. 상대적으로 수급이 약하게나마 보여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어 놓으시고, 아니면은 61선을 보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시면은 푸른색 선이 61선입니다. 61선을 계속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 올라오는 61선에 이렇게 가까이 와준다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대응 해봄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61선 대응이라고 한다면 61선을 깨면은 손절하시는 거고 60일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